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일요일 늦은 시간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홈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히 퇴출이 됐죠.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에 어떤 색채를 입힐 것인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준석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만회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지지율을 반등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여론과 직접 부딪히는 이 여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당분간은 연말까지 정도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가겠지만,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활동 중일 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당에서 여당을 분명한 윤석열 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앉힌 그 저변에도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무슨 자기 대권 이런 주자로 거론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동갑입니다. 60년생이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진입을 할 때 안내 역할을 한, 길잡이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아마 최고 목표도 새로운 당 지도부도 탄생을 시켜야 되지만은, 새로운 당 지도부가 이준석과 다른 가령 유승민 같은 이런 그 총질이라 하는, 내부 총질이라 하는 당 대표가 아니고 정말 윤석열 당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비대위에서 경선 룰 같은 것도 만들 텐데 그것은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정진석이 앞장서서 당 대표도 그렇고 지금 또 당협 위원장, 당원협의회 그 위원장들, 당협위원장도 지금 물갈이를 정진석 쪽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발을 합니다. 정진석이 벌써 욕심을 내느냐, 자기 사람을 이 공천을 받기에 유리한 당협위원장에 꼽기 위해서 욕심을 내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자, 정진석이 어떤 개인 욕심이 크게 없다, 정치적 욕심이 없다, 자기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정진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 일선 조직, 그 바닥에서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또 민심을 잘 아는 이런 일선 조직, 그 당협위원장들도 친윤 쪽으로 색채를 완전히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나중에라도 어떤 사심이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부탁을 받아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에 앉히고 하면은 친윤 쪽에서 그러니까는 이준석이 이름 붙였던 윤핵관이라고 이름 붙였던 장제원, 권성동 이런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또 분란이 일어나겠지만, 일단 그런 리스크를 배제하고 보면은 정진석이 지금 총대를 맸다. 윤석열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퇴출당한 이준석은 지금 바짝 엎드렸습니다. 눈치 보기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일단 정진석 비대위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인정, 가처분 기각에 대해서 원래 항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항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시한이 지났죠. 그리고 당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했죠. 당원권 정지 1년을 더 추가 징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도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짝 엎드리고 있는데, 아마 내후년 1월 되면은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서 다시 일종의 복권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자세를 확 맞춘 것 아닌가, 이렇게도 싶지만, 어쨌든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받을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의 혼란을 딛고 빠르게 윤석열 당으로 지금 나아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당무에 관여하느냐, 그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지금 보셨다시피 집권 여당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으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책임은. 자, 이 상황에서
현재 가장 큰 관심은 뭐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새로운 당 대표 누가 되느냐. 그리고 또 뭐 유승민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거칠게 공격하면서 반윤 이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민주당 쪽으로부터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열성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누가 나와도 유승민 전 의원은 상대가 안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다른 주자들, 당권 주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지금 뭐 민주당 쪽으로부터 열성적인 지지를 받는데 지금 대표 경선 룰을 바꿔버려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한정을 시켜버리면은 또 아니면은 아직 지금은 7대3인데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7이고 일반 여론조사가 3인데 그것을 뭐 8대2, 9대1로 만들거나 아니면 10대0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이준석 같은 역선택에 의한 대표가 탄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은 유승민은 당대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누가 나와도 나경원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당 대표에 대한 리스크는 좀 사라지게 됩니다. 나경원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당 대표는 어차피 친윤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 대표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만 대신에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된 국민의힘 전체의 저변에 윤석열 색채를 입히는 이것이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준석이 저번에 당대표를 하면서 16개인가 당협위원장들을 자기 사람들로 막 꽂아놨죠. 허나 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막 꽂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정비를 하고 윤석열 색채를 입히는 것이 중요해졌다. 자,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당협위원장들을 바꾼다는 것은 내후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 가장 중요하죠. 이 총선의 공천 지도를 바꾸는 일이 됩니다. 지금의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공천에 가깝게 가 있기 때문에 이 당협을 한번 흔들어서 여기서 이준석이 꽂아놓은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친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친윤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죠. 그래야지 총선에서 나가서 승리를 하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들이 안에 원내에서 친윤 그룹을 형성을 해서 국정 운영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투쟁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쟁이 필요하고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맨 게 아닌가 지금 싶은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직접적으로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정신도 없었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원내 가려서 격려를 하고 이런 상황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직접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19일 수요일입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을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갖고 격려를 합니다. 정무수석실에서 최근에 초청 대상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초청장을 다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역 전체 지역구, 그러니까 원외 당협은 263개죠. 그 중에서 현역 의원을 보유한 115곳, 이것은 원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고 또 사고 당협, 공석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67곳,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 70여 명 되는데 이 70여 명을 초청을 해서 경제를 한다는 겁니다. 주로 호남 쪽에도 있고 또 부산, 울산, 경남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이쪽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충청권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저는 원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에게 좀 총선과 관련한 분위기도 듣고 애로사항도 좀 청취를 하고 그리고 이 당협위원장들이 한번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보겠죠. 이 사람들이 자질이 얼마 정도 있는지
과연 이 공천에 내세우면 이길 수가 있는 사람들인지 전반적으로 쭉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초기 면접을 본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전당대회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미리 단속을 하는, 정리를 하는, 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범친윤 세력을 구축을 하기 위한 또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초기 단계다. 자, 이렇게까지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챙기고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접적으로 뭐 당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역할은 이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 가서 현장 비대위원회의를 열었죠. 이번 주에는 충남으로 갑니다. 충남은 이 TK에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곳이죠. 본인이 선대가 충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뭐 충청 대망론까지 같이 정진석도 부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이 충청 대망론까지 이야기 나온 그 지역을 정진석이 지금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찾아갑니다. 20일 충남 천안을 갑니다. 충남권에서 현장 비대위도 여는데 충남은 정진석의 지역구 공주 부여 청양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뿌리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바닥 민심을 다지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지역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이 이렇게 나중에 다음 주는 인천도 가고 계속 전국을 다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진입을 위해서 안내자 역할을 했던 정진석이 총대를 메고 지금 당을 이렇게 색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고당원협의회 당협의 당협위원장 공모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전국 단위 당무감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재정비를 하는 것은 이 차기 당권 경쟁,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비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나아가서는 내후년 4월 총선, 공천 포석을 깔기 위한 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준석이 아웃되고 나서 이런 작업에 굉장히 빨리 속도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 이준석이 꽂아놨던 사람들 솎아내는 작업 그리고 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원외가 많은데 수도권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원외들 중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반윤 성향을 보이는 비윤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승민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원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를 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물론 아주 잘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빼내면 안 되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반윤 쪽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빼내야 됩니다. 그걸 빼내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운영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꽂아 넣는 것 그것이 정치죠. 그래야지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반대파 숙청, 공천학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국 당협이 263곳이라고 했는데 253곳입니다. 전국 당협 253곳 중에 당협위원장의 공석인 사고 당협이 68곳.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 새로 선출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조강특위를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전후로 해서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쫙 포진을 시켜서 약 1년 후에 벌어질 총선에 대비한다는 거죠. 또 뿐만이 아니고 253곳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당무감사를 실시를 해서 이 부실한 사람들, 현역이라도 부실한 사람들을 다 속아내서 확실한 기반을 다진다. 이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갈이 규모가 100곳 이상이 될 수도 있다. 253개 중에서. 자, 이런 감測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과 가까운 비윤계 인사들이 찍혀나가겠죠. 차기 총선 앞두고 그래서 친윤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진을 해서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여당의 국민의힘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준석 시절에 내정됐던 16명의 사고 당협위원장, 여기에 대한 교체 여부도 지금 지켜봐야 될 거고, 결국 이준석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죠. 이준석이 그동안 막 저질러놨던 일들을 다 뒷수습하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뭐 당협 쇼핑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막 심어놨던 사람들을 뽑아내는 그런 일은 결국은 윤석열 당 만들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다. 자,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정진석이 총대를 맸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사람들을 넣겠다고 사심을 드러내게 되면 또 다른 내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도 눈여겨서 잘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